네, 저희 이번에 야심차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크립토 씬의 최전방에서 아주 치열하게 열일하고 계신 두 분 제가 모셨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박재준 센터장님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보다가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수요일에 찾아뵙게 됐는데 이 지금까지의 젠틀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좀 가감한 토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나와주셨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님 모셔봤는데, 자, 대표님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저희가 아주 클리셰하지만 각오를 한마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비트소닉의 신진욱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가감한 토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에 우선 이 주간 회의록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BK 컨소시엄의 빗썸 인수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M&A가 활발합니다. 자, 그 목적은 신사업, 해외 진출, 라이센스 등 다양해 보이네요. 자, 다음 안건입니다. 이더리움의 새 하드포크죠. 콘스탄티노플의 테스넷 출시가 합의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ICO 대신 IO로 눈 돌리는 블록체인 업계. 불확실한 당국 규제와 또 그 방향성, 스캠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 가치 평가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안건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농산물 공급망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총 4가지 안건이 지금 회의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두 분 오늘 저희 이 4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안건 3가지, 네. 4가지죠. 네 가지 모두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래소 M&A 건은 작은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아실 만한 거래소가 이제 M&A 된 거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또 지금 IO도 좀 핫한 상태고 이더리움 하드포크야 지금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4가지 주제는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건 IEO죠.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좀 다른 방식의 투자, 좀 투자자들에게 장점을 줄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또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이 좀 핫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박재준 센터장님은 IO에 한 표. 자, 그럼 신진욱 대표님은 오늘 안건 어떤 주제 좀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네,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굉장히 테크한 안건이 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소 M&A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IO도 매우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 거래소 입장에서 IO를 또 많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또 IO가 어떤 건지 또 전달해드리고 그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두 분의 의견이 태풍의 눈 IO로 모아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 오늘의 주제 IO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ICO 지고 IO 바람부나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그렇죠. 사실 현재 기존 ICO 모델의 한계가 좀 봉착이 돼 있고, 이 ICO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다이코, 세이코, 그리고 IO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IO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우선 사실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모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IO가 뜨게 된 건데, 자, 그럼 기존의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ICO가 지고 IO가 뜨는 이유, 배경 어떻게 다들 보시나요? 기존에 이제 ICO가 이제 좋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제 많이 떴지만 또 이제 요즘엔 또 이제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또 ICO가 이제 흥행이 이제 많이 실패를 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또 이제 IO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IO라는 게 결국에 이제 거래소에 이제 직상장하는 이제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아닌 그 시장의 적절한 수준의 이제 자금 조달을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일종의 일코인 직상점 모델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ICO가 요새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죠. 뭐 뉴스에 별로 봐도 없어요. 그렇고 상반기 결산했던 이제 보도자료 보면 ICO 했던 거 중에 한 90% 이상이 자금 모집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성공했던 프로젝트들조차도 그 뒤에 팔로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도 있고 이제 상용화라는 걸 아직 시청자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ICO가 겪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제 앞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SE ICO도 있고 IEO도 있고 뭐 STCCO도 있고 다양한 과도기 형태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IEO라는 모델 자체가 주목을 받는 건 누군가가 ICO를 이끄는 팀 이외의 지원 세력이 좀 있으면 또 이걸 누군가가 검증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좀 투자자들한테 좀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면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키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IO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거래소가 ICO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프라이빗 단계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유동성을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담보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ICO에서 우려했던 먹튀 논란이나 또는 그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이 제공된 유동성을 그럼 누가 혜택을 볼 것이냐,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먹튀가 될 거냐. 이거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좀 검증도 돼야 되고 정비도 돼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거래소가 그렇게 되면 이 IEO 모델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래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에 최근 거래소들이 이제 워낙 경쟁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제 흥행 모델들을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EO를 통해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간에서 이제 어쨌든 그 거래소들이 이제 수익을 이제 다변화도 해야 하고 또 코인 업체들도 새로운 또 흥행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많이 또 떨어지면서 또 이 돈을 왕창 한 번에 이제 그 받는 것보다 필요할 때 조금씩 조달하는 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모여서 IEO가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 내에서 먹튀도 또 방지되고 한 번에 모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단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IEO라는 게 뭔지 이제 정립되기 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자금이 적절한 수준씩 이제 모인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엄청난 자금을 모았었던 것보다는 장점이 조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소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소가 이제 일종의 상장이죠. 그것 또한 그 상장 프로세스가 기존에 리스팅하는 프로세스하고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가 될 텐데 그때 거래소 이외에 어쨌든 펀드나 투자하는 쪽도 같이 뭐 코워킹이라고 표현하는 데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세스가 과연 투자자한테 어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투자자의 안전이라는 측면 이외의 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도 이제 그 IEO를 적극적으로 검토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있게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델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상장 과정 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IEO는 이제 거래소와 뭐 이제 유착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많이 이제 정부의 그런 그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허튼 짓을 하기 전 되게 힘들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그 코인을 소개할 리가 제 입장에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IEO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ICO 관련된 거를 뭐 특구를 통해서 허용을 하자는 또는 법안 자체를
이제 ICO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긍정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기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ICO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ICO가 허용되거나 특구라는 형태로 되자마자 바로 IO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제 거래소를 찾아가서 리스팅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IO가 아닌 형태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국내 아직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막 되거나 이제 뭐 라이센스업은 아니지만 네. 기존에 저희가 IO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셀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거 누가 파는지도 모르고 많이 이제 밴드나 카카오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던 건데 사실은 이게 IO와 이제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IO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 앵커가 이제 명확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가 또 보증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누가 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막 아름아름 이제 밴드나 무슨 단톡방으로 이제 파는 그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서 기존의 ICO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코인이 이제 거래소로 찾아가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하시는데 이 심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프로세스를 먼저 충족을 해야지 갈 텐데 만약 근데 그 프로세스에서 만약 IO 형태를 띈다 그러면 일단 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은 거래소에서도 해주시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는 개발팀이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스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이 충분히 되는지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개발을 충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그게 가능한지를 이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렇죠. 그거 외에도 그건 이제 저희 주관적인 마지막 그 모든 결정은 이제 제가 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부분이고 지금 이제 뭐 그 코인의 기술적인 오디트도 이제 다른 그 업체에서 이제 받아오게 되고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도 타 업체 이제 공신력 있는 업체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그걸 이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등급을 또 나눌 수 있고 네. 또 그 등급에 대해서 또 소개할 수도 있고 네. 요즘에 이제 거래소에서 보면은 그냥 평가서 또는 의견서가 이제 첨부되는데 사실 등급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보면은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판단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상장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좀 판단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IO가 어쨌든 ICO의 대안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뭐 시장 안착이 이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IO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예, 체인들이 찾아왔을 때 기본적인 검증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그 ICO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자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작은 이제 뭐 소프트캡이든 하드캡이든 채워가지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개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장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상장 이후에 또 마케팅 요소가 또 중요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IO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이제 정책적으로 준비 또는 이 안에 시장에서의 준비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네. 이게 원래 블록체인 기반의 ICO 프로젝트가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유는 기존의 금융이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지금 IO의 장점만을 살려서 훅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원래 금융체계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왔던 프로세스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블록체인에서 갖고 있던 장점들은 살리는 방식에서 네. 이제 지금 뭐 과도기 모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뭐 IO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원래 취지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제 코인 어퍼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은 살릴 수 있는 이걸 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IO는 지금 사실은 뭐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 네. 국내에서들도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뭐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이제 홍보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더 흥행이 될까, 뭐 이런 걸 벌써 이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시장에 정착을 할까 말까를 떠나서 이미 이게 현실이고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업계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저희도 이걸 통해서 더 거래소가 이제 좋은 코인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투자 단계부터 소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거래소 입장에서 너무 매력 있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완벽한지에 대한 부분은 타 거래소의 상황들을 좀 보고 나서 저희는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좋은 코인을 투자 단계부터 이제 기존에는 좋은 크립토 펀드나 이런 부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그 프라이빗 라운지를 제일 먼저 제시를 할 수 있지 않나, 그 기회를 좀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IO 방식의 장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사를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거래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거래소들에서 하는 모든 IO는 그러면 안전한가? 다시 그 문제로 또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왜냐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거래소가 좋은 거래소고 이 거래소가 하는 IO는 믿을만하다. 뭐 물론 믿을만하다라는 건 여기서 투자는 100%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그 그렇죠. 프로세스 투명성 이런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직 뭐 정답은 없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발전적인 논의가 돼야 하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재 이 아이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오라든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이코, 세이코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결국은 기본 골자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자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사실 뭐 다이코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뭐 피탈릭이 어쨌든 제안한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치고 세이코 역시 그런 투자자 마진율을 높여서 그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고 어쨌든 기본 이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다른 대안 모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덧붙여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ICO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제 ICO 규제는 뭐 지금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법안도 지금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렇죠. 이래요. 법안 나온 거 중에 아예 부정적인 법안들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허용하고 특구 지정하고 긍정적인 사이드의 기사들만 나오는데 법안 중에는 사실 뭐 본질로 들어가면 아예 금지하는 법안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법안 자체가 좀 더 오픈돼야만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는 게 좀 효용이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IO의 또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SEIO라는 형태를 보면 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체 자기가 모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퍼링 받으려고 하는 코인의 10%만 먼저 제공받고 네. 그 이후 단계에서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이제 처음에 모집했던 가격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나머지를 보장받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형태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발하는 이 ICO,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 쪽에서 그 입장에서 보자면 다달이 필요한 경비를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펀드나 IO의 주체가 되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핸들링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금융 체제에서 회사가 생겨나고 발전해왔던 프로세스와 달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해왔던 방식들,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방식들이 다시 좀 희석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되는 거죠. 이걸 살리기 위해선 뭔가 이 과도기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신 대표님도 지금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모델 말고도 또 다른 모델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시장에서.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이름들을 참 잘 붙인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참 공부하기 참 어렵고 IO라는 것들도 아마 더 세분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IO라는 게 그냥 간단히 토큰을 이제 세일하는 방법도 있고 뭐 특정 가격부터 시작해서 수요 공급을 가격을 막 결정하는 막 형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과정 내에서 돈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직상장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유통량에 대해서 네. 참 투명하게 이것들이 뭐 중간중간 자금을 조달하는 건 좋지만 그렇죠. 과연 시장의 물량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약속이 지켜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러고 나면은 좀 그게 성공사를 만드는데 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아이오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제 거래소와의 또 거래소와 이 VC 관계라든지 이런 게 사실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물론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른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큐트스냅 최전방에 있는 게 사실 거래소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고민이 굉장히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거래소 저희도 뭐 초반의 거래소기 때문에 장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금 시장을 안착시키려고 그렇죠. 거래소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제 하려고 네. 이제 애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소가 요즘에 이제 거래소 수입이 이제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좋은 코인을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저희도 투자도 하고 소개도 하고 저희도 미래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해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저희도 좋은 기회를 잡지만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순서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상장이 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 순서에 대해서 잘 맞추고 그런 것 공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 체인의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네. 등급 또는 이 ICO든 뭐 네. 지금 요새 이제 가장 핫하다고 하는 리버스 ICO든 간에 그 사업 모델에 대한 적정성, 또 뭐 코인 이코노미가 얼마나 잘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레벨링 이런 거는 외부에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들은 분명히 외부에서 하면 장점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런 거죠. 이게 참여 그러니까 거기 이 IO라는 형태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그 상장은 코인을 제공받는 모델이 어떤 기업에서 그걸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가 지금 이제 하나의 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를 바라보고 제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또는 펀드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그걸 다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기존의 이 증권사나 이 상장 프로세스에 있는 증권사나 요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처럼 투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역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코인이 어느 이제 거래소에 리스팅이 됐다고 해도 그 코인에 대한 투자 검토라든지 또는 이 가능성인 비전,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인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또 거래소에서 제공한 어떤 채팅방이나 뭐 밴드나 이런 데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기존 증권사처럼 우리가 이런 IO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IO를 하는데 IO를 진행하면서 그 코인에 대한 투자 적정성이나 분석 보고서가 없이 IO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안 테니까요.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래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건 분명히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 포지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게 물론 어느 정도 기본 컨센서스는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뭐 이런 뭐 쉽게 말해서 스캡이냐 아니냐 정도. 그렇죠. 하지만 뭐 VC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다를 수가 있고 뭐 거래소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고 정말 연구자의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현재 거래소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전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거래소다 보니까 거래소의 역할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희도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좀 많이 신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가장 많이 돈을 이제 쓰실 이제 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 이제 결국에 이제 소비자한테 소개하는 투자자한테 소개하는 엔드포인트지만 결국에 그걸 이제 가장 리드하시는 투자자가 재무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지시는 분이 이제 과연 뭐 누굴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네. 입장에서 기존에 그냥 IO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장된 코인들이 저의 이제 상장을 원하실 때 과연 이게 어떤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저희 입장에서 아직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아무거나 상장하는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돼 있다든지 덱스에만 상장돼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큰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도 조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IEO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펀드에 대한 네. 그런 레퓨테이션 의존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IEO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이슈를 좀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한 줄 평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박재준 센터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지금 ICO 이제 이후에 지금 다양한 과도기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모델들에 대한 해답은 시장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진욱 대표님의 한 줄 평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IEO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의적이고요. 네. 그래서 더 뭐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코인을 소개할 수 있는 네. 거래소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른 ICO 지고 IEO 바람이 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가감 없는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